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8번째 날 5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르케 출신의 판사가 피렌체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동안 세 청년이 그의 바지를 벗깁니다. 에밀리아가 이야기를 마치자 모두가 미망인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여왕이 필로스트라토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말할 차례군요. 그는 바로 준비됐다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쾌한 부인들이여, 조금 전 엘리사님이 말한 마소 델 사지오라는 청년의 이름을 들으니 원래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야기 대신 그 청년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에는 입에 담기 부끄러운 용어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웃긴 장면들이 많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도시에는 가끔 마르케 출신의 관리들이 부임해 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성정이 메마르고 성격이 소심해서 굉장히 무심하고 인색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요약하자면 허접스러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고난 거지 근성과 인색함 때문에 그들은 판사나 공증인을 법률 학교에 데려오지 않고 농사꾼이나 구두방 정원 가운데서 빼내온 듯한 사람들로 채우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행정관 자리에 부임해 왔는데 함께 데려온 많은 판사들 중에 니콜라 다산 레피디오 씨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봐줘도 대장장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형법 재판관을 관장하는 판사들 사이에 자리를 배치받았습니다. 시민들은 특별히 관계되지 않아도 재판소에 가는 일이 종종 있죠. 마소델 사지오가 그런 경우였는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친구를 찾으러 재판소에 갔다가 방금 말한 그 니콜라 씨가 앉아있는 꼴이 꼭 괴상하게 생긴 덩치 큰 새처럼 보이기에 그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니콜라 씨는 머리에는 거무튀튀한 가죽 모자를 쓰고 당시 판사나 의사는 흰색과 회색이 섞인 다람쥐 가죽을 덧댄 모자를 썼습니다. 8번째 날 9번째 이야기를 참조하세요. 니콜라의 모자는 기름과 땀에 절어 변색된 것입니다. 허리에는 잉크와 펜을 넣은 통을 찼으며 몸에 맞지도 않는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받은 점잖은 사람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바지였습니다. 앉으면 배가 조이는지 앞설을 열어놓아서 다리 중간까지 이르도록 속이 보일 지경이었거든요. 그런 꼴을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해서 마소는 찾으러 갔던 친구도 내버려 두고 뭔가 새로운 게 없나 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다 두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는 리비였고 다른 하나는 마테오초였습니다. 둘 다 마소 못지않게 장난을 좋아했죠. 마소가 두 사람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보게들 괜찮다면 나와 함께 재판소에 가보자고. 자네들이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멍청이 신참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말이야. 그러고는 그들을 재판소로 데려가서 그 판사와 그가 입고 있는 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 모양을 보고 웃기 시작한 그들은 판사 양반이 앉아있는 긴 의자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 의자 아래로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판사 양반이 발을 올려놓은 나무판이 부서져 있어서 그 안으로 손과 팔도 문제없이 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마소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판사의 바지를 벗겨보면 어떨까?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될지 의논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재판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재판소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마테우초는 사람들 몰래 의자 밑으로 들어가 판사가 발을 걸치고 있는 나무판 바로 아래까지 접근했습니다. 마소는 한쪽에서 판사 양반한테 다가가 긴 겉옷 끝자락을 붙잡았고
리비도 다른 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맞소가 이렇게 짓거렸습니다. 판사님, 오 판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쪽에 있는 저 도둑놈 자식이 도망치기 전에 저한테서 훔쳐간 장화를 찾아주십시오. 자기는 훔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놈이 밑창을 갈고 한 달이나 신고 돌아다녔습니다요. 그러나 리비가 반대쪽에서 소리를 버럭 찔렀습니다. 판사님,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저놈은 불황자거든요. 자기가 훔쳐간 가방 때문에 제가 자기를 고소하러 온 줄 알고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장화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제 주변 사람들을 증인으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부죽간 하는 그라사도 있고 베르차이아의 산타 마리아 성당 청소부도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집으로 가더라고요. 맞소는 다른 쪽에서 리비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소리를 질렀고 리비도 되받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둘의 말을 더 잘 들어보려고 일어나서 그들에게로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때 마테우초가 기회를 포착해서 나무판 틈으로 손을 뻗어 판사의 바지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판사는 몸이 마르고 엉덩이가 홀쭉했던 터라 바지는 그대로 벗겨졌습니다. 이에 놀란 판사가 영문도 모르고 윗도리를 앞으로 잡아당겨 몸을 가리며 앉으려 하자 한쪽에서는 맞소가 다른 쪽에서는 리비가 판사를 붙잡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님, 판사님은 비겁하십니다. 듣지도 않으시고 판결도 안 내리고 도망가려 하시다니요. 이 도시에는 이렇게 작은 사건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요. 이렇게 말하면서 윗도리로 가리지 못하게 옷을 꼭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판사의 바지가 벗겨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테우초는 그러고도 한참을 들러붙어 있다가 마침내 손을 놓고는 슬며시 밖으로 나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리비는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의회에 호소할 겁니다. 그러자 맞소도 다른 쪽에서 옷자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 됐든 다시 올 겁니다. 오늘 아침처럼 판사님이 바쁘지 않을 때 골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각 이쪽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판사 양반은 그제서야 장난이란 걸 알고서 마치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추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화와 가방을 문제 삼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되자 자리에 앉아 재판하는 판사의 바지를 벗기는 관습이 피렌체에 있다면 자기한테 진즉 얘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하느님의 내장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데카메론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와 비슷하게 맹세나 저주를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한편 행정관은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판사들을 데려와야 할 자리에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싼맛에 데려온 것을 피렌체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보여주려고 꾸민 일일 뿐이라며 나중에 친구들이 지적해주자 그제서야 행정관은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일절 불문에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8번째 날 5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